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게이밍 에디션 디럭스 범블비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도 워포 사이버트론 제품이고요. 앞서 봤던 옵티머스와 함께 이 워포 사이버트론 게임 내에서도 메인을 장식하는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범블비가 좀 웃긴 게 무비판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도 넘버링이 1번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오는 워포 사이버트론 라인업에서도 넘버링이 1번이에요. 그 일반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범블비는 아니까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영향이 있나? 좀 궁금하긴 한데 이번에도 역시 범블비가 1번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이번 범블비 제품도 어제 봤던 옵티머스만큼이나 퀄리티가 되게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당장의 패키지 앞에 있는 이미지랑 이렇게 바로 비교를 해봐도 이게 싱크로율이 엄청 좋다는 게 느껴져요. 옵티머스를 처음 봤던 그 느낌처럼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패키지는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졌고 옆면은 동일하게 품번과 범블비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게임 속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범블비의 변형 스텝은 21번입니다. 어제 봤던 옵티머스가 보이저급인데 22번인 거에 비하면은 디럭스급 치고는 되게 많은 변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언뜻 보이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트 모드, 로봇 모드 되게 기대되는데 얼른 소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범블비의 소체 구성은 이렇게 옵티머스 때처럼 배경지가 있는데 배경지는 옵티머스랑 좀 다른 배경을 하고 있고 소체 하나, 무기 3개가 들어있습니다. 캐논으로 전개하는 파츠가 2개 있고 단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또 소체는 이렇게 들어있고 이번 리뷰도 옵티머스처럼 구판 제품하고 직접 비교를 해보면 딱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이 범블비 제품은 구판 버전이 없어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블로거 피터랜드 피터님의 리뷰 사진을 참고로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포 사이버트론 시리즈에서 옵티머스가 원작이랑 영화와도 확연히 다른 느낌의 비주얼이었다면 범블비는 그래도 원작인 지원에서의 모습이 연상되는 비주얼입니다. 영화판처럼 뭐 날개가 달렸다거나 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원작처럼 되게 뽀짝하고 통통한 몸통에 톡톡 뻗어있는 이 팔다리가 이 얼굴하고도 묘하게 잘 어울리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원작에서도 특유의 귀여움이 있었는데 그게 게임 시리즈인 이번 제품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우선 구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샛노란 구판과 달리 톤다운이 돼서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옵티머스는 스케일 면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생김새가 많이 달랐는데 이 범블비는 구판과 비교해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케일도 원래대로 디럭스급으로 맞게 나왔고 또 구판이 기본적인 프로포션이랑 비율이 좋아서 딱히 큰 차이는 없는데 얼굴의 디테일이나 무기 전개 방식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차이점이 있고 천천히 하나씩 비교해보면 우선 제일 중요한 얼굴은 게임 속에 등장하는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옆에 보이는 트레일러 속의 얼굴과 비교해보면 이 트레일러에서 장면이 좀 울적한 얼굴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 주변 파츠의 생김새 나 얼굴 형태를 보면 거의 유사한 수준이죠. 그리고 구판과 비교해봐도 구판도 정말 잘 나왔지만 실제 싱크를 따져본다면 구판은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는 그런 부분이 리뉴얼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머리가 되게 벌통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원작이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잘 살아있고 어깨도 형태는 비슷하지만 생김새가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살짝 다른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게임 속의 모습과 더 가까워졌는데 이게 구판이 덩치가 큰 게 구판은 여기 팔뚝 부분 안에 블레이드가 전개되는 방식이라서 그것 때문에 좀 큰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아까 소체 구성을 본 것처럼 무기를 몸통과 분리함으로써 크기를 확 줄였고 덕분에 디자인이 많이 깔끔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작 게임 속의 모습도 보면은 바퀴 부분에 빨간 테두리가 있는데 이거는 구판 때는 있었지만 지금 버전에는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뭔가 좋아졌는데 여기 도색 부분에서 좀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거의 똑같죠. 그래도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옵티머스가 등찜의 방향이 달랐던 것처럼 이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도 이제 구판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죠. 바퀴가 중간에 있던 구판과 달리 스튜디오 시리즈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전개됐고 발도 생김새가 좀 다릅니다. 뒷부분도 많이 달라졌죠. 팔뿐만 아니라 다리도 많이 얄쌍해진 느낌이라서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또 구판의 디자인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얄쌍한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워낙 구판의 프레임이 좋다 보니까 옵티머스만큼 확 바뀐 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프레임은 그대로 가져왔지만 부분적으로 바꿔서 따듬은 느낌? 아무튼 생김새는 아주 완벽하고 이런 팔이나 다리뿐만 아니라 등짐에서도 많이 볼륨감이 줄었죠. 이 구판 같은 경우는 책가방이
되게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변형을 할 때도 보겠지만 되게 얄팍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구판이 이 등짐이 특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동도 좋긴 한데 어깨는 살짝 아쉬운 편이에요. 여기 몸통 부분이랑 어깨랑 걸리기 때문에 어깨가 완벽하게는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올렸을 땐 안 올라가고 살짝 틀어줘야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요. 물론 이렇게 하면 어색하겠지만 여기 팔뚝에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주면 자연스럽게 어깨를 전개할 수 있고, 팔꿈치는 핀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딱 접을 수 있고, 그래도 뭐 나름 이 바퀴가 팔뚝에 안 걸리게끔 비율을 잘 맞춰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기 부피가 줄어드니까 좀 자연스러움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핀이 있고 선이 있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손목 관절도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함으로써 손목에 보호구 같은 느낌도 주고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대신에 여기 회전축이 없어서 손목은 그냥 이렇게 꺾이는 정도로만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 팔 가동 괜찮은 것 같고, 얼굴도 아주 잘 돌아갑니다.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고 주변부의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의 볼륨도 많이 줄어서 되게 배불뚝이 같았던 전작과 달리 확실히 좀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너무 딱 끊어진 느낌이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 허리는 이렇게 잘 끊어져 있어서 가동은 되는데, 이렇게 돌릴 때 이 고관절 허벅지 끝이랑 복부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걸려서 완벽하게 360도로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현실감 있게 허리 가동이 잘 돼서 허리 가동은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렇게 고관절도 쭉 들었을 때 워낙 이게 간격이 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납작해진 느낌인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없이 잘 전개되고, 여기는 그래도 어깨처럼 똑같이 여기가 걸리는 구조라서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한 편이고, 무릎은 꽤 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중관절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밑에 관절은 길게 뻗쳐 있지만 이 관절을 가동하는 부분은 짧기 때문에 무릎은 딱 요 정도 굽혀지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라던가 히어로 랜딩 자세를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발목은 밖으로 좀 전개가 되는데 기존의 제품들처럼 안쪽으로 꺾어서 발목을 좀 자연스럽게 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꺾이는지 모르겠는데 발목 가동은 뻣뻣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몰드는 좋은데요, 싱크로율을 따져봤을 때는 구판보다 더 떨어집니다. 이 게임 속의 디자인을 보면 바퀴가 이렇게 중간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구판은 그게 잘 되어 있는데 이번 버전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개선이 돼서 더 좋아졌는데 다리 여기 끝에 디테일이나 여기 도색 부분에서는 좀 이상하게 바뀌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품인 무기를 한번 볼 텐데, 무기도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메인인 캐논이 이렇게 두 자루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캐논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좀 기관총에 가까운 형태고, 이거는 완벽한 좀 강력한 캐논에 가까운데, 우선 이 무기는 트레일러를 보시면 이 트레일러에도 등장하는 무기입니다. 범블비가 초반에 등장하자마자 디셉티콘을 향해서 쏠 때 이 캐논을 쏘는데요, 이 무기 전개 방식도 옵티머스랑 동일하게 이렇게 팔을 빼고 교체를 하는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옵티머스 때처럼 도색이 안 돼 있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몰드는 괜찮은 편이니까 뭐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것 같고, 팔뚝과 교체를 해서 좀 더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게임 속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오른팔만 딱 교환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오른팔만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고, 색깔이 다른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른팔에만 전개가 되고 왼팔은 이렇게 그냥 고정형인 팔입니다. 우선 그래서 오른팔에는 캐논 두 개를 꽂을 수 있고, 이제 왼팔에는 칼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이 칼도 좀 아쉬운 게 칼은 몰드가 좋긴 하지만 구판에서는 이렇게 팔뚝에 전개를 했던 내장형인 칼과 달리 이 스튜디오 시리즈는 그냥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캐논은 훨씬 또 좋아졌는데 칼을 전개하는 방식이 또 많이 아쉬워졌죠. 볼륨감이 줄어서 비율은 좋아졌지만 이 전개 방식이 좀 이 발과 함께 아쉬운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 칼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쥐는 것보다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전개하는 식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판 같은 경우는 내장형이기도 하지만 클리어 파츠로 엔더존 블레이드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줬는데, 이거는 뭐 거의 사인검을 보는 것처럼 아무튼 이런 디테일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끼워 놓을 수도 있지만 안 낄 때는 이제 무기는 두 개를 다 등쯤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붙여서 보관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여서 뭐 전개할 수 있는데 세 개 다 붙이지는 못해요. 자리가 없어서 만약에 이 캐논을 꼈을 때는 이 캐논을 등에다가 보관을 해주고, 이 캐논을 꼈을 때는 이 캐논을 등에다 전개를 해줘서 등에다가 붙여줘서
좀 이렇게 손이 남지 않게, 이 구성품이 남지 않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선 구성의 디테일은 또 좋아지긴 했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만 빼면은 거의 괜찮은데 뭐 그렇습니다. 로봇 모드일 때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크기를 보면 이렇게 극중의 모습과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졌고요. 완전히 완벽한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튜디오 시리즈가 비율만큼은 진짜 잘 지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싱크룰의 아쉬움은 떠나서 그나마 원작 버전에 가까운 동명의 만화인 워포 사이버트론 범블비 두 개와 같이 비교를 해보면 뭐 이번 제품이든 구판이든 뭐 비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이제 사이버트론의 배경을 하고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감 있는 범블비예요. 물론 이 제품도 오리진 사이버트론형이긴 한데 오히려 원작 버전보다 더 귀여운 모습이 느껴진달까? 또 워낙 귀엽기로 소문난 이 만화 버전과 비교해봤을 때도 손색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 뭐 잘 나온 수준입니다. 구판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없어서 그냥 아쉬운 대로 이렇게 만화 버전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그럼 이제 범블비 비클 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손목을 두 개를 손목을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줍니다. 꺾고 바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쑥 돌려주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상체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쭉 들어주세요. 이렇게 만세하듯이 들어주고 어깨에도 이렇게 회전축이 있는데요. 여기 핀을 따라서 어깨를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으면서 앞으로 이렇게 전개해줍니다. 이쪽도 밑으로 꺾어 넣으면서 이렇게 안쪽 부분이 위로 오도록 이런 식으로 전개해주세요.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도록 바퀴가 바깥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리고 범퍼 부분에 있던 바퀴 파츠를 이렇게 밖으로 빼주세요. 그리고 어깨 파츠가 여기가 돌아가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돌려서 이렇게 범퍼 부분에 맞게 맞춰주고 이쪽도 똑같이 어깨를 잡고 여기를 돌려주면 이렇게 딱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옆 범퍼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윗 범퍼를 우선 맞춰주세요. 윗 범퍼 부분에 파츠랑 안 걸리게 잘 결합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대로 팔을 안쪽으로 꺾어서 넣으면서 여기 범퍼 부분에 바퀴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보면은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이 핀이랑 여기 중간이 맞고 여기 옆부분이랑 여기가 맞아야 되는데 꺾으면서 넣고 조금 밖으로 빼듯이 이렇게 딱 넣어주면 그대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앞범퍼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리는 반대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여기 허리 부분을 위로 꺾어줄 건데 꺾어주기 전에 여기 상체 이 범퍼 윗범퍼를 살짝 들어주고 이걸 밀어 넣어서 여기 구멍에 저기 핀을 맞춰주는 겁니다. 들고 넣어서 싹 밀어 넣어주면 이렇게 딱 걸리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딱 이렇게 맞춰주고 다리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펼치고 무릎은 이렇게 꺾어서 90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발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데 여기 살짝 걸리게 되어 있어요. 걸리지만 힘을 살짝 줘서 펴주고 발바닥을 안쪽으로 이렇게 전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꿈치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고 뒤꿈치를 안쪽으로 전개해서 이렇게 딱 모양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이게 양옆에 구멍이 보이는데요. 이 구멍이랑 여기 핀이랑 맞춰서 그대로 넣고 결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딱 잘 들어가죠. 이렇게 꺾어주고 여기도 무릎을 안쪽으로 쭉 꺾어 넣으면서 구멍에 맞게 딱 결합해주면 결합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천장 부분 내리는데 여기 있는 핀이랑 구멍 맞춰서 이렇게 딱 결합해주면 이렇게 하면 범블비 비클 모드 완성이 됩니다. 변형하는데 22번이라서 이게 보이저급이랑 맞먹는 변형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범퍼 부분, 그다음에 여기 안쪽 부분이 살짝 탄성 변형하듯이 좀 밀어 넣어야 되는 게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쉽게 변형할 수 있었습니다. 생긴 거는 공벌레 혹은 딱정벌레 같은 분위기라서 로봇 모드 때보다 더 귀여운 모습인데요. 이게 구판하고 바로 비교를 해보면 볼륨감이 확실히 다르고 여기 디테일은 아까 로봇 모드 때도 봤던 것처럼 구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빨간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튜디오 시리즈는 비율은 좋게 만들어 놓고 여기 디테일한 표현을 살짝 빠뜨려 놨어요. 그렇지만 옵티머스처럼 뒷부분이 아예 개방됐다거나 하는 그런 마감의 아쉬움은 없어서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아주 완벽하게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구판은 여기 정면이랑 옆부분의 창문이 클리어 파츠로 표현이 됐는데 스튜디오 시리즈는 클리어 파츠를 아예 없애고 그냥 이렇게 도색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클리어 파츠 창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쉽긴 하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봤던 스커지를 보면 알다시피 클리어 파츠가 그렇게 내구성 면에서는 좋진 않기 때문에 또 없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이게 없어지면서 여기 관절을 추가해서 비율이나 가동면에서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차체가 낮아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구판은 범퍼가 되게 짧았는데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는 범퍼가 더 길게 이렇게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국중의 모습과 더 닮아 있고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전개가 됐죠. 그 덕분에 오토본 마크도 더 잘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판하고 비교했을 때는 디테일이 그렇지만 또 극중의 모습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충분히 잘 나왔죠. 또 아주 날쌔게 돌아와서 변형했던 그 모습대로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때랑 동일하게 이렇게 윗부분에 있는 홈에다가 이렇게 전개하면 비클 모드 시에도 무기를 전개했던 그런 모습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기도 있긴 한데 확실히 이 메인 캐논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작사를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이렇게 무기 전개하고 남은 무기도 여기 뒤에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보관하면 비클 모드 때는 확실히 남는 파츠 없이 잘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비클 모드를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클 모드는 이렇게 생겼고, 다시 로봇 모드로 변형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범블비, 비클 모드, 로봇 모드 다 둘러봤고요. 이게 옵티머스만큼의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잘 나왔던 구판의 프레임을 잘 따듬어서 더 좋게 잘 만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졌던 범블비였습니다. 뭐 아까 쭉 둘러본 것처럼 뭐 도색의 디테일이나 프로포션의 디테일이 조금 오히려 떨어진 거는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무기 전개 방식이나 여기 상체 부분의 퀄리티는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신제품이 좋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옵티머스는 되게 많이 다 좋아졌는데 범블비는 어째서 몇몇 부분이 떨어진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뭐 나름 괜찮았고요.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크게 막 엄청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었고, 구판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범블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안 땡길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도 이런 같은 제품군인 옵티머스랑 또 같이 두려면 스케일은 맞춰야 하니까 그래도 뭐 리뉴얼된 기념으로 혹은 비교용으로 하나 소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옵티머스 때는 구판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됐지만 이 제품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 비교하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지금 상태로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범블비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멤버, 원래 라이벌은 아니었지만 영화 시리즈로 범블비와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졌던 바리케이드 소개하면서 이제 오프 사이버트론 신제품 리뷰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바로 바리케이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